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히든 챔피언 시작하겠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포엠 FNT의 강창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이포엠 FNT 어떤 회사인지 먼저 회사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2년에 개인 음식점을 시작으로 예. 2016년도에 법인 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한 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미용이랑 건강에 관한 온라인 커머스 식품을 제조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음식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커머스, 건강과 미용에 관한 온라인 사업까지 이제 네. 확장을 하셨군요. 네. 일단 창업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개인 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혹시 하셨나요? 사실 창업 전에 네. 그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하신 거네요, 거의?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좀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많이 했었고, 아, 예. 네. 그 창업 동기는 현재 그 같은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공동 네네. 대표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렸을 적부터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그 얘기에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회사를 취직하고 먼 훗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네. 그 분야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사업을 해보자. 라는 게 어차피 가장 사업으로 큰 갈 동기. 거니 네, 일찍부터 사업을 좀 해보자.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논의 끝에 개인 음식점을 바로 차리신 건가요? 네. 네. 한 1년 정도는 좀 배우다가 이 배우는 과정도 사실 그 당시엔 뭐 인맥도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청담동에 되게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그런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계속 찾아갔어요. 예. 주방에서 좀 알려달라고 무급으로 좀 할 테니 음식을 좀 알려달라. 네. 그냥 네. 무대포로 찾아가신 거군요.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서 다행히도 그 셰프님의 아들이 저희 나이 또래여서 네. 좀 기특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갖고 바로 음식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예, 음식을 좀 제대로 배우고 나서 바로 포장마차를 예,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급으로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또 요리까지 배우면서 네, 직접 맞습니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리를 배워서 포장마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요. 네. 네. 그 전에 아르바이트도 꽤 다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종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같은 뭐 음식점에서 하신 거예요? 네, 주로 홀서빙을 좀 많이 했었고 네. 또 그 당시에는 이 그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 터라 네. 학자금 마련 때문에 발렛 알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시급이 좀 높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당시에는 뭐 학자금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네.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 경험들을 많이 쌓아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 당시에 네. 뭐 홀서빙이든 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든 그런 것도 나중에 창업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네. 네.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제조하는 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했고 아모제라는 기업에서 네. 예, 그 레스토랑에서 좀 많은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음식을 배워서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이제 개인 음식점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바이포엠 FMT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바이포엠 FMT에서는 어떤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프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는 마녀주방이라는 브랜드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마녀 네. 주방은 곳곳에 지점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 맞습니다. 좀 특수 상권에 들어가 있던 터라 네. 좀 안테나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컨셉은 365일 좀 1년 내내 네. 할로윈 컨셉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무수히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차별성을 맞습니다. 뒀잖아요. 헬로윈데이 컨셉이라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퀸즈 블랙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컨셉은 블랙 앵거스 패티와 네. 블랙 번을 사용한 수제 버거입니다. 한마디로 검정색 햄버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퀸즈 블루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랍스터 테일이 통째로 들어간 샌드위치고요. 랍스터 샌드위치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치땡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당치땡 브랜드는 가장 최근에 생긴 브랜드고 네. 한 100개가 넘고 있는 지점입니다. 당치땡이라고 혹시 치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줄임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당치땡은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의 줄임말이고요.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당치땡 줄임말이 사실 소비자들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예. 예기치 않게 저희 회사의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 중인 이 식음료 브랜드들이 지금 4개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창업했던 마녀주방부터 시작해서 6년 만에 15억 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154억 원으로 무려 10배가 6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 이 비결이 뭐라고 좀 보시나요? 사실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긴 한데 근본적인 비결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타사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화를 두었는지 예. 네, 그거와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든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깊은지 네. 즉 진실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차별화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사실 재료 자체는 뻔합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음식들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포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다. 그 말씀하신 마녀 주방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이 헬로윈데이 컨셉을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게 네.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하셨을까요? 궁금해요. 저 공동 대표이자 제 친한 친구가 네. 먼저 그 할로윈데이를 하는데 사실 12년도에 포장마차를 하고 바로 13년도에 조금 투자를 받게 돼서 예. 강남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망했습니다. 네. 네. 아, 처음부터 바로 이제 성공 가도로 달리신 게 아니라 네. 중간에 한 번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망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엔 어떤 사업이었는데 혹시 음. 실패를 하셨나요? 똑같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유명했던 서가인쿡이라는 네. 그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원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벤치마킹? 네. 즉 모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를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또 강남이다 보니까 월세가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 버티기가 또 쉽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좀 하다가 확실한 컨셉을 좀 바꿔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보자 예. 라고 해서 한 3개월 전 한 7, 8월 달쯤에 어떤 것을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했더니 10월에는 할로윈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모든 음식점들이 저런 컨셉으로 다 바뀌게 되죠. 지금 화면에 음식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1년 360일 저렇게 이제 DP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로윈데이 컨셉으로 안에 이제 네. 안에도 이제 DP가 네. 돼 있고 음식도 그렇게 네.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손가락이 잘린 쿠키 그렇죠. 모양으로. 그리고 뭐 해골 모양의 요리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로윈 컨셉으로
잡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프로그램 중에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본따서 마녀주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리 같은 것도 같이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좀 기본적인 플레이팅을 선호했는데 저희 공동 대표인 친구가 네. 손가락을 한번 얹어보자라는 어. 아이디어로 예.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놀이처럼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내면서 만들어 네. 나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좀 이렇게 음식에 뭔가 재미를 추구하자라는 컨셉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슬로건이 맛있게 놀고 재미있게 먹자라는 좀 언어유희의 슬로건을 담고 있습니다. 맛있게 놀고 재미있게 먹자. 네. 네. 그런 슬로건으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브랜드가 수제 버거를 판매하는 퀸즈 블랙이에요. 네. 검정색 햄버거를 생각을 하신 건데 요건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신 건가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계열사이고요. 바이포엠 FNT라는 계열사고 바이포엠이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모회사에서 먼저 퀸즈 블랙이라는 수제 버거를 만들고 저희가 좀 더 탄탄하게 그 체계를 잡은 브랜드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검정색 햄버거가 또 탄생을 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치킨 브랜드죠. 당치땡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무려 코로나가 한창 때인 2021년 2월에 나왔어요. 런칭을 했어요. 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 치킨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생각으로 도전을 하신 건가요? 사실 이게 또 제가 좀 버릇이 있는데 어떤 버릇이냐면 좀 트렌드에 대한 시장을 좀 파악하는 거랑 예. 시장의 시장성의 변화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중식과 치킨 시장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 중식과 치킨이 올랐는데 딱 1년 동안 이 치킨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이 브랜드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바로 연구해서 런칭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 포화 시장에서 좀 알릴 수 있게끔 한 이유는 아까도 강조했던 차별화를 좀 많이 뒀는데요. 예. 네, 저희 브랜드의 차별화는 세상의 다양한 맛을 담은 치킨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맛을 담은 치킨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맛이 보장돼 있던 터라 좀 최대한 빨리 알리고자 좀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 PPL이나 아니면 드라마 제작 지원이나 유튜브 콘텐츠 등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광고 마케팅에 이번엔 좀 집중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워낙 치킨 브랜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큰 기업들의 이제 치킨 브랜드가 거의 이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는 일단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광고다, 네.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거기에다 중점을 두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탄탄하고 체계를 잡은 거를 확신함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광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인지도는 올렸지만 사실 사람들이 뭐 호기심 삼아서 한번 먹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만큼 맛도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앞서서 뭐 세상의 모든 맛을 담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또 차별화 전략이 있었을까요? 맛에 대한. 맛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우선 저희 닭의 특징이 11호 닭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7호에서 15호 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11호에서 13호 닭이 가장 쫄깃하고 육즙이 많이 담겨 있고 네, 치킨의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또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치킨 브랜드 보는 거 보니까 닭이 너무 작아서 좀 아쉬운데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도 되니까. 네. 또 닭 이외에 다른
돼지고기 식재료를 갖고 치킨 공법과 같이 예. 조리한 신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탄생으로써 좀 소비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네. 당치킨이죠. 예, 네네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네. 네. 그리고 그 식감을 가장 쫄깃하게 하는 자체 개발한 공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브레딩 공법이라고 해갖고 좀 베타믹스라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그 베타믹스의 재료들이 타 회사보다는 좀 다르게 좀 더 바삭함을 줄 수 있게끔 그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온도도 또한 165도로 좀 맞춰서 가장 완벽한 온도를 네. 찾아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업 기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165도가 네, 가장 최적의 온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2월에 런칭을 했는데 벌써 지금 점포 수가 100개가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 저희는 차별화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서 좀 많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월 평균 매출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점포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점포마다 일단 치킨 브랜드가 2천에서 3천 정도의 매출을 기본적으로 좀 네,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본사의 취득 마진이 좀 다른 회사, 타사에 비해서 작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되면은 뭐 본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좋을 게 많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네, 네. 저희 본사 마진의 구조의 강점은 투명성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마진이나 식자재 마진이나 또는 점주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한다라는 얘기가 좀 네. 많아요. 네. 잊을만 하면 간간히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죠. 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하지만 저희는 좀 그런 안 좋은 점을 좀 없애고자 로열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예, 네. 한국 프랜차이즈 또한 미국처럼 투명성이 높은 로열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점주님들과 좀 같이 상생도 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열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네, 로열티 제도는 매출의 약 2% 또는 3% 정도의 수익을 저희 온라인 그 브랜드를 통해서 네, 제공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뭐 식자재 마진이라던가 인테리어 마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제로 마진으로 들어가고 네. 소비자들 또는 점주들에게 좀 투명함을 좀 보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2, 3% 정도의 로열티만 제공을 하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재료비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서 폭리를 취하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맹점주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열티 제도라는 게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점주님들이 많습니다. 네, 본사에 대한 충성심도 강해질 것 같고요. 혹시 그 네. 가맹점주들과의 이제 소통은 좀 많이들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 식자재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를 좀 이해도만 높이고 알아서 하는 방식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좀 매출이 만약에 저조하다 보면 네. 저희가 직접 좀 투자를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언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하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매출이 높은 매장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네. 좀 같이 이행하는, 좀 같이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투자를 해서 도와준다는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배민,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네. 좀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는데 배달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배달팁이라는 게 사실 보통 한 2, 3천 원 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배달에 대한 나가는 비용은 6천 원입니다. 아, 그 배 정도가 되는군요. 네, 예. 총 소비자가 3천원을 내고 네, 가맹점에서 3천원을 내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인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팁이라는 게 좀 모순이긴 하나 네. 이 배달팁을 낮추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2천 원인 거를 저희가 1,000원을 지원함으로써 배달팁을 좀 1,000원을 낮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또 컨설팅을 해주고 직접 투자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고객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데 초반에는 2030 세대를 좀 많이 노렸습니다. 네, 즉, MZ라고 이제 네, 소위 맞습니다. 말하는 2030 세대. 네. 네. 이 MZ 세대들의 강점은 빠르게 상품에 대해서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을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많은 확산을 펼쳤는데요. 사실 이 확산의 속도에 비해서 이 전국적으로 매장 100개는 생각보다 적은 개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라는 브랜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세권처럼 나 당세권에 산다 네. 라는 밈이 돌 정도로 당세권에 산다. 네, 네.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혹시 준비 중인 신사업이 또 있으실까요? 아이디어가 뭐 넘쳐나실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싶은 신사업들은 많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당치땡과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를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예. 네, 확장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또 구상이 있는지 궁금한데, 네. 살짝 좀 언급해 주시면 안 돼요? 구상은 네. 사실 관심 있는 분야는 지식재산권이랑 네.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이 브랜드에 관한 건가요? 혹시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좀 획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진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어디를 또 준비 중이신가요? 현재는 8월에 싱가포르에 박람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아시아 권역으로 당치땡에 대해서를 좀 많이 알리고 싶고 예. 연말에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치킨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서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당치땡이란 치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만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마녀주방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마녀주방을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80%는 당치땡에 좀 네. 사용을 하고 있고 한 20% 정도는 마녀주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포엠 FNT 어떤 회사로 성장을 시킬 계획이신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식음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트렌드에 따라 발맞춰 이행하고 있지만 좀 더 멋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앞으로 해외 나가서 바이포엠 FNT의 많은 브랜드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이포엠 FNT의 강창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